올 초부터 땅 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양양 낙산해변 인근에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땅 꺼짐으로 편의점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는데 인근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월 동강에 혼자서 급류 타기를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가 인기몰인데요. 리버 버깅이라는 낯선 이름의 수상 레포츠, 어떤 모습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름 해수욕장에서는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역파도, 이른바 이한류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파도에 휩쓸렸을 때 대응법을 알아봤습니다. 강원 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이후 다시 4천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원주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지자체도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양 낙산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5m 깊이의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최근 해안가 주변 건축물 공사가 많은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건물 절반이 땅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5m 깊이로 깊게 패인 구멍에는 편의점에 있던 온갖 상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끊어진 아스팔트 사이로 땅이 꺼진 곳에선 계속해서 흙이 무너져 내립니다. 3일 새벽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숙박시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편의점 건물 일부가 붕괴됐고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물건에서 물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나가봤죠.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했더라고요. 싱크홀 발생하고 이제 놀라니까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싱크홀 발생하니까 뭐 지탱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팍 주저앉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확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우 편의점이 주저앉는 거예요. 갑자기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저희는 대피하고. 거대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이곳 바로 옆에서는 대형 숙박시설의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양양군은 건물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수가 한쪽으로 쏠린 탓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선 최근 땅 꺼짐 사고로 인해 수도관이 3차례 이상 파열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이 많은 만큼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 관계자는 원인 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사에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게 사고 난 지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조치하고 계획이 다 나오겠습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에 대비해 현장 접근을 통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에서 지난 4월 이후 다시 4천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3일 0시 기준 강원의 신규 확진자가 4,61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4천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20일 이후 105일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1,055명 발생에 가장 많았고 강릉, 춘천, 속초 등 10개 지역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131개 중 57개를 사용하면서 가동률은 43.5%를 기록 중입니다. 또 도내 4차 백신 접종률은 13.7%로 집계됐습니다. 양양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추석 전까지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오는 9월 초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부득이하게 추석 전에 신청하지 못하는 군민들을 배려해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비 계좌로 지급하고 일반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 더위 사냥에 딱 맞는 장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영월 동강입니다. 보트를 타고 급류를 즐기는 래프팅이 특히 유명한 곳인데 요즘에는 혼자서도 이 급류 타기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김수아 기자가 새로운 수상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리버 버깅을 소개해드립니다. 1인용 보트에 오른 사람들이 물살 위로 미끄러집니다. 짜릿한 급류에 몸을 맡기다 보니 40도를 육박하는 불볕더위도 금세 사라집니다. 동강의 멋진 풍광과 함께 급류 타기를 즐기는 리버버깅. 강가에서 보트를 등에 맨 모습이 마치 딱정벌레 같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 명이 보트에 탑승해 물살을 헤쳐나가는 래프팅과 달리 혼자서 더 자유롭게 급류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리버버깅은 다른 래프팅과 다르게 혼자서도 탈 수 있고 이렇게 노가 아닌 손과 발을 이용해 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리버버깅은 물의 흐름과 세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정도 운행법을 배우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명조끼와 헬멧 등 기본 안전장비 외에 물갈퀴가 있는 장갑과 오리발 등을 신는 점이 특징입니다. 패드를 이용하지 않고 오리발을 사용해서 조향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급류를 좀 더 오롯이 개인이 혼자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리버버깅은 초등학생부터 60세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물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월 동강의 리버버깅 코스 길이는 약 5km. 9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동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4개에서 6개 정도의 크고 작은 급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에 흠뻑 젖으며 스릴을 즐기는 사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재밌었고 이제 래프팅은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싶을 때나 뭐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고 저쪽 방향도 바꿔보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자유로움이나 이제 자유도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혼자 하다 보니 좀 더 스릴이 있었던 것 같고 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품고 있는 영월군. 래프팅을 비롯한 리버버깅을 여름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리버버깅 같은 경우에 지금 최신 트렌드로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오셨을 때 리버버깅뿐만 아니라 영월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연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재 국내에서 리버버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은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과 영월군 동강 일대뿐입니다. 급류에 몸을 맡긴 채 동강의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리버버깅. 더위를 날리는 새로운 여름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여름 해수욕장에서는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역파도, 이른바 이한류를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이 역파도에 휘말려서 당황할 경우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한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파도의 크기를 10분의 1로 축소한 실험장입니다. 높은 파고에 실험용 공들이 좁게 모여 줄지어 빠르게 밀려나갑니다. 흔히 이한류라고 부르는 역파도 현상입니다. 최근 3년간 해운대와 대천 해수욕장 등 국내 주요 7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역파도 발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284건이었던 역파도는 지난해 3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하얀 거품을 보시면 이한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들 사이로 파도가 없는 약한 부분이 오히려 이한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흐르는 파도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 실제 지난 2019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역파도 상황입니다. 실험에서 보았던 것처럼 피서객 수십여 명이 줄지어 바다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빠른 물살에 휩쓸리면 1초에 2-3m를 떠내려가게 되는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이한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당하지 않고 그 튜브 같은 거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이 가능하신 분은 이한류가 발생하는 좌우측 공간으로 해가지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2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충남이 110.2, 경북이 110.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강원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상승해 상승폭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측정된 생활 물가 지수도 8.9%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채소 가격이 28.2%나 뛰었습니다. 실제 강원 물가 정보망을 보면 지난달 배추 한 포기의 도내 평균 가격은 6,706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치솟아가지고요. 시장 보는데 너무 부담이 크고 또 이 장 보는 것뿐만 아니고 택시비도 올랐잖아요. 모든 자체가 지금 다 올라가지고 뭐 식품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모든 자체가 지금 다 올라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채소 가격 상승은 폭염과 잦은 장마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감자 등 폭등세를 보인 채소류에 대해 일정 수량을 수매한 뒤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작황 부진으로 애를 먹는 농가를 위해 작황 관리팀을 운영해 상시 점검하고 사전에 방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화천과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지역 지자체는 오는 8일 화천군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대응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앞서 각 지자체들은 지난달 29일 화천군청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특별자치도법 현안 공동대응, 지방소멸 대응사업 등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지역 최대 군납 농산물 생산지인 화천군은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례사항 발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군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에 그린케어 산업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은 군 전역을 하나의 정원 도시로 재창조해 자연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강산업과 친환경 분야까지 다루겠다는 계획인데요.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화 산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면 국가가 세제 혜택과 지방 투자, 기업 지방 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방항로 사업에서 손을 뗀 한창 강원호가 매각 조치 후 인도에서 폐선 처리될 예정으로 속초항을 떠났습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쯤 속초항을 출항한 한창 강원호는 선박 검사를 받은 후 부산항을 거쳐 인도로 갈 예정입니다. 한창 강원호는 17,500톤급의 선박으로 북방항로에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2019년 9월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출항이 몇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횡성댐이 홍수의 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합니다. K-워터 횡성 원주지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최대 초당 20톤을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방류는 한강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오는 9일 오후 4시까지 계속됩니다. 방류로 횡성교 기준 1m가량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K-워터는 실제 방류량은 계획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도 초등임용 교원 감축안에 대해서 지역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교조 강원지부와 춘천교대 총학생회는 3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교원 감축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초등임용 규모가 100명 이하로 감축되면서 지역 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원 감축 철회를 요청했는데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역시 이날 현장을 찾아 교원 감축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